아, 1억 모았는데 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1억 모았어? 야, 질러. 자동차, 명품, 질러. 이런 분들, 이렇게 제목 그대로 정말 1억 모은 이후에 여러분이 꼭 짚고 가셨으면 하는 것들, 제가 1억 모은 직후를 되돌아보자면 했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안 재테크입니다. 마이크가 잘 들어오네요. 여러분, 저 드디어 마이크 샀어요. 제가 기존에 썼던 마이크가 이렇게 선이 달려있는 마이크예요. 제가 마이크에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연결해서 이걸 썼거든요. 멀리 있는 곳에서 촬영이 어렵더라고요. 앞으로 인터뷰 촬영 같은 것도 제가 해보고 싶어서, 그럼 이왕이면 2개 세트로 할 수 있는 요 DJI 미니 마이크가 딱 좋겠다 해가지고 구입을 하게 됐어요. 요 새로운 마이크와 함께할 컨텐츠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은요,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0에서 5천만 원, 그리고 5천만 원에 1억 시리즈에 이어서 1억 모은 뒤에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1억 이후에 2억까지 모으려면, 10억까지 모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이런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오늘은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제목 그대로 정말 1억 모은 이후에 여러분이 꼭 짚고 가셨으면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5천만 원을 모을 때까지 거의 4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회사 생활하면서 4년 차가 될 때까지도 5천만 원을 모으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6년 차에 1억을 달성을 할 수 있었고요. 지금 한 1년 반 정도 지난 지금은 정말 빠른 속도로 돈을 불려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1억 모은 직후를 되돌아보자면 했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실 수 있도록 이 영상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1억 모으기 달성하신 분들은요, 아마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뉠 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 혼란형. 1억 모았는데 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급형. 나 1억 모았는데 진짜 어디든 뭐든 해야 될 것만 같다, 이렇게 조급하신 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불나방 유형입니다. 1억 모았어? 야, 질러. 자동차, 명품, 질러. 이런 분들, 이렇게 저는 3가지 유형으로 나뉠 거라고 보았어요. 일단은 마지막 우리 불나방 유형인 분들, 이 영상을 클릭하시는 분들은 재테크에 관심이 있을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지만, 제가 지금 1억 모은 시점에 자동차 구매 아니면 명품처럼 나에게 보상을 해주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잠깐 스탑. 우선 자동차를 예로 들면, 자동차 마련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생각보다 유지비, 이런 보험료,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또 우리가 차를 마련하게 되면요, 어때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주말에 근교든 어디든 자꾸 나가게 되고, 나가면은 당연히 돈을 쓰게 되겠죠. 이왕 나갔는데 맛있는 커피도 마시고 맛집도 가고, 이런 차가 있으면 확실히 돈을 더 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외에 우리 혼란형, 조급형 분들은요, 오늘 이야기를 꼭 들어보시고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바로 목표를 재정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1억 모으기까지는 어때요? 1억 그 숫자 자체가 목표잖아요. 1억 모으기까지 나는 이만큼을 아끼고 이만큼을 투자를 해서 빠르게 몇 년 안에 1억을 모을 거야. 이런 목표를 향해서 우린 달려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후 1억 이후의 목표는요, 온전히 내 주관을 토대로 해서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재테크를 통해서 내가 어떤 거를 얻고 싶지? 내가 어떤 삶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재테크를 하고 싶지?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깊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우리가 돈이라는 건요, 무조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제한받지 않고 내가 이 가진 돈으로 해낼 수 있을 때, 저는 내가 원하는 것과 이 돈이 만났을 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이 수단이 되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부익남님 채널을 굉장히 자주 봐요. 한 40대 여성분의 사연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현금 15억까지 모으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부익남님에게 사연을 보내신 이유는요, 나 10억까지 정말 열심히 모으고 불렸는데 갈피를 못 잡겠다. 언제까지 내가 이 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 이 돈으로 집을 사야 할까요? 아니면 은퇴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부익남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불리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고민, 이러한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저도 1억을 딱 달성하고 나서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었어요. 저는 어떤 유형이었냐면, 이걸 내가 1억까지 열심히 모았으니까 어디든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이거를 불려보자,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부동산 투자가 굉장히 유행을 해가지고 투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경매 공부도 했고요, 청약 분양권 공부도 했고요. 그때 알게 된 게, 내가 돈만 쫓는 거라면 정말 해볼 수 있는 것들, 투자처는 진짜 많다,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실제로 소액으로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들이 있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그걸 결국엔 하지 않았어요. 이걸로 지금
하고 싶은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월세 생활을 오래오래 하면서 이사를 가지 않고 내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 30대 전에 20대에 내가 내 힘으로 결혼이 아니라 온전히 내 힘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컸어서 이걸 실행에 옮겼고 그렇게 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게 된 케이스예요. 지금 돌아봤을 때 물론 후회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내 집 마련 후회되는 점에 대한 영상도 올려놨던 것처럼 그 같은 돈을 조금 더 모아서 더 좋은 집에 투자를 했으면 더 좋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당연히 이 사람이기 때문에 듭니다. 이러한 선택에 후회하지 않는 점은 두 가지예요. 일단 내가 원하는 걸 했기 때문에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진짜 원하는 거를 성취해냈기 때문이고요. 또 두 번째는 오히려 이렇게 약간의 후회가 남으니까 더 열심히 부동산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뭐 여행을 가든 어디를 가든 호객노노를 켜고 시세랑 거래 내역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하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 온전한 선택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 스텝을 나아가기 위한 노력도 따라오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해야 돼, 1억 모으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더 빨리 벌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리실 텐데 일단 잠시 닫아두시고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거를 한번 꼭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듣기 위한 질문들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요, 나는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을 하며 살고 싶은지, 세 번째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네 번째는요, 나는 누구와 살고 싶은가, 마지막은요, 나에게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이 5가지 여러분 꼭 답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자산 배분입니다. 자산을 적재적소에 잘 배분을 해두는 게 너무 중요해요. 특히 우리 1억을 막 넘긴 이 시점에는요. 저는 크게 현금성 자산, 투자 자산, 그리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자산, 이렇게 3가지를 나누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각각의 자산의 비율은요, 여러분들의 목표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나는 부동산 매수가 목표다. 난 진짜 내 집 마련이 목표다. 무조건 현금 비중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현금을 그냥 뭐 예금 통장 이런 데 넣어두시면은 이게 현금이 가치가 녹아내리기 때문에 CMA 통장, 파킹 통장, 파킹형 ETF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금을 잘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지금처럼 이 주식도 올라, 금도 올라, 비트코인도 올라, 약간 이런 시점에 약간 포모를 느끼실 수 있어요. 나만 주식 없어, 이렇게. 이런 것들을 느끼시는 분들은요, 저는 뭐 연금 계좌나 ISA 계좌 하나 만드셔서 일정 부분 투자 자산을 가져가시는 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일단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불려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저는 일정 비율을 분산을 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이거를 꾸준히 지켜나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선 현금성 자산의 경우에는 한 3개월치 현금, 그러니까 3개월치 내 월급 정도의 금액으로만 현금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요, 이렇게 비율표를 만들어 왔어요. 성장형 자산의 60%, 또 안전자산의 15% 정도, 그리고 대체투자, 분산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재투자 자산의 15%, 그리고 현금 보유 말씀드린 것처럼 10%. 저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짤 것 같습니다. 나는 좀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싶어, 자산의 성장을 이뤄내고 싶어 하시면요, 채권 비중을 낮추시고 성장형 자산 비율을 높이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저는 금과 비트코인 둘 다 하고 있긴 한데 비트코인 비중이 훨씬 큽니다.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사람이고 또 매달 매주 꾸준히 매수를 이어오고 있어요. 뭐 투기형 자산이라서도 조정도 많이 받고 이런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 흐름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지 않나? 그리고 많은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는 자산이고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부티풀 채널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이런 댓글이었는데, 물론 젊기 때문에 자산을 빨리 불려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도 있죠. 그런데 저는 제 이야기도 절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처럼 자산이 한쪽에만 몰려있는 게 불안하신 분들 당연히 있을 거고요. 차곡차곡 안정적으로 어떤 시장에도 흔들리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자산을 불려나가고 싶은 분들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처럼 투자할 때 밸런스가 너무 중요하신 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린 포트폴리오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현금 흐름용 자산입니다. 이제 저는 1억을 달성을 하고 난 이후에 뭐 아파트를 사는데, 뭐 내 집 마련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갔지만 그 이후에 제가 성과급 받은 것들이 있어서 이거를 배당 ETF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매달 일으키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거를 경험해 보시는 게 저는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제가 배당 투자를 하고 난 해보니까 같은 10,000원이더라도 덜 쓰게 되더라고요. 이 10,000원을 배당 ETF에 투자하면 매달 배당금을 주는데 좀 더 다른 소비를 줄이고 좀 더 이 투자를 하는데 비중을 더 가져가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돈을 벌어보는 시스템을 경험해 보는 거는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투자를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좀 진보할 수도 있어요. 나에게 투자하는 게 최고의 자산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리라는 건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실제로 도움됐던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요. 강연이랑 세미나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서울 머니쇼라든지 이런 박람회에도 참여를 했었고요. 이런 박람회를 제가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정말 유명한 연사분들이 오세요. 심지어 사전 등록을 하면 이분들의 강연을 무료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박람회 열리는 것들 이런 정보들은 어디서 얻냐면 주기적으로 재테크 박람회 이런 것들을 검색도 해보고요. 제가 좋아하는 재테크 유튜버분들, 경제 유튜버분들 구독을 다 해놔요. 그럼 그분들이 진행하시는 백화점, 문화센터 강연 이런 것들을 일정을 공유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 송이구 작가님의 세미나도 참여를 해서 다녀왔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말에는 어떤 박람회가 예정이 되어 있냐면 우선 서울 머니쇼 플러스 코엑스 마곡에서 하는 거고요. 또 세택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재테크 박람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시간을 내서 다 참여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박람회에서 저 만나면 우리 꼭 인사하기로 해요. 두 번째는 강의 수강입니다. 사실 유료로 부동산 강의, 재테크 강의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의 홍수 속에서 우린 살고 있는데 어쨌든 내가 듣고 싶고 관심이 가는 강의라면 저는 지불을 하고 듣는 편입니다. 이런 유료 강의는 확실히 퀄리티가 다르고요. 그리고 전 유료 스터디 같은 것들도 많이 했는데 스터디를 하다 보면 그 진행해주시는 강사님이랑 1대1로 대화 혹은 다대일로 대화하는 기회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런 큰 자산을 이룬 분들 마주하는 건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 행동 이런 것들 진짜 가까이서 볼 수 있거든요. 정말 부자처럼 행동하고 사고하면 우리가 부자가 결국엔 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스터디나 강의 너무너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경제신문이랑 독서입니다. 사실 이것도 너무 클래식이고 너무 진부하긴 하죠. 그렇지만 이게 정말 베이직 투 베이직, 기본 중에 기본이라서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채널 쇼츠에도 신문 읽는 법을 올려놨는데 그 쇼츠 보시면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책도 진짜 저는 관심 있는 책은 정말 다 사서 읽는 편이에요. 빌려서 보는 것도 좋고 전자책도 너무 좋은데 일단 눈으로 보면서 내가 인상 깊었던 구절은 밑줄 치고 또 접어서 또 그 자리에서 쓰면서 책을 읽으면 더 머리에 오래 남더라고요. 책을 조금 더 저렴하게 사는 법이 없을까 해서 저는 중고 서점을 진짜 애용하고 있습니다. 중고 서점에 가시면요. 중고라고 해서 책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가면 진짜 이건 새 책인데? 한 것도 한 20, 30%또 많게는 50%도 할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고 서점 지점도 여러 군데에 있으니까 책 구입 비용이 조금 부담스러웠던 분들은 이 중고 서점도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독하는 뉴스레터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 유닉, 디그, 어피티 이런 경제 관련 그리고 시사, 이슈 관련 뉴스레터도 제가 구독해서 보고 있는데요. 뉴스레터가 너무너무 좋은 게 경제신문에 나오는 그런 정보들을 굉장히 읽기 쉽게 한 번 더 정제해서 보내줘요. 심지어 무료로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많이 구독 신청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재테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이 영상 길이가 30분이 훌쩍 넘었어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더 유익한 정보, 더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로 인사드릴게요. 안녕!